2026년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, 한마디로 거인들의 전쟁이 될 겁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이 전쟁에서 과연 누가 이길지, 승패를 가를 핵심 기술은 뭔지,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요. 먼저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이 왜 전쟁터라고 불리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보고요. 그리고 가장 치열한 세 곳이죠. ADC, GLP-1, RNA 치료제 시장을 차례로 들여다본 다음에 이걸 종합해서 2026년에는 과연 어떤 기술이 시장을 주도하게 될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야기, 거인들의 전쟁입니다. 왜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하냐면요. 이게 단순히 어느 회사가 더 좋은 약을 만드냐, 이런 기술 경쟁의 차원을 넘어섰기 때문이에요. 지금 이 시장은요, 각국 정부의 정책, 또 막대한 자본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말 그대로 경제 전쟁터가 됐습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각국 정부가 정말 엄청난 수준으로 약값을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거든요. 최혜국 대운이 관세를 250%까지 물리겠다느니 이런 정치적인 압박이 계속 거세지고 있는 거죠. 이런 상황에서는요, 어설픈 기술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. 결국에는 진짜 혁신,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가진 기업만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압박인지 한번 보세요.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때문에 약값이 어떻게 됐는지 보여주는 표인데요. 엄청나죠? 우리가 잘 아는 비만 치료제 오젬픽 가격이 71%나 깎였고요. 자누매트는 무려 85%가 할인됐습니다. 한 달 약값이 거의 2천만 원이던 항암제 임랜스는 그냥 반토막이 나버렸어요. 이건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거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압박인 거죠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격전지 하나하나를 뜯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ADC, 항체 약물 접합체입니다. 요즘 항암 치료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아주 뜨거운 분야죠. ADC가 뭐냐?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. 딱 정밀 유도 미사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항체라는 게 일종의 유도 장치거든요. 얘가 암세포를 귀신같이 찾아가요. 그럼 거기에 붙어있던 아주 강력한 항암 약물, 그러니까 탄두가 펑 터지는 거죠.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니까 정상세포는 거의 건드리지 않는 정말 똑똑한 기술입니다. 이 ADC 분야에서도 특히 TROP2라는 타겟을 두고 경쟁이 정말 치열한데요. 여기서 글로벌 빅파마 두 곳이 제대로 맞붙었습니다. 바로 아스트라제네카와 길리어드인데요. 자, 과연 이 둘의 싸움에서 데이터는 누구의 편인지 한번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. 네,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바로 길리어드의 트로델비 임상 결과 중 하나입니다. PFS라고 하는데요. 무진행 생존 기간을 말해요. 이게 뭐냐면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암이 더 커지거나 나빠지지 않은 상태로 환자가 생존한 기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. 항암제 효과를 보는 아주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두 약을 직접 비교한 표를 한번 보시죠.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. 먼저 암이 나빠지지 않고 생존하는 기간 MPFS를 보면 다토-DXD가 10.8개월, 트로델비가 9.7개월로 다토-DXD가 조금 더 길죠. 전체 생존 기간 MOS도 마찬가지로 다토-DXD가 23.7개월로 조금 더 앞서 나갑니다. 물론 이 차이가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데이터상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조금 더 우세한 거죠. 근데 여기서 또 봐야 할 게 부작용입니다. 다토-DXD는 입안이허는 구내염이 좀 문제가 되고 트로델비는 혈액 관련 독성이 나타나요. 그러니까 결국 이 TROP2 시장의 승자는요. 이 생존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면서 동시에 이런 부작용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전쟁터로 가볼까요? 요즘 정말 핫하죠. 바로 GLP-1 비만 치료제 시장입니다. 근데 이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. 예전에는 그냥 몇 킬로그램 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뺐냐, 즉 감량의 질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중요한 것은 감량의 퀄리티다. 이 말이 지금 비만 치료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딱 보여주는 문장이에요. 그냥 몸무게 숫자만 줄이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. 진짜 중요한 건 뭐냐?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근육은 그대로 지키면서 뱃살 같은 해로운 내장 지방만 쏙 빼내는 것. 이게 바로 새로운 목표가 된 겁니다.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. 왼쪽에 있는 기존 GLP-1 약물들은요. 물론 살은 잘 빠집니다. 근데 문제는 근육까지 같이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.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차세대 치료제들은 어떠냐? 체중 감량 효과는 비슷하게 내면서도 근육 손실은 막고 해로운 내장 지방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. 이게 바로
감량의 퀄리티의 핵심인 거죠. 자, 그럼 이런 차세대 치료제가 실제로 있느냐? 있습니다. 웨이브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개발 중인 RNA 치료제가 아주 대표적인데요. 이 약이 초기 임상에서 뭘 보여줬냐면요. 12주 만에 체중을 4.5%나 뺐는데 내장 지방은 무려 9.4%나 줄었어요. 근데 가장 중요한 거 근육량은 하나도 줄지 않았습니다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만약 이 기술이 정말 상용화된다면 이건 비만 치료 시장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. 네, 방금 말씀드린 그 게임 체인저가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술, RNA 치료제입니다. 사실 이 RNA 기술은요, 수십 년 동안 정말 끈질기게 연구되어 온 분야거든요.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잠재력이 폭발하고 있습니다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RNA 기술이 지금의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를 보여주는데요. 1990년대에 관련 연구로 노벨상이 나왔지만 그 후로도 수많은 실패를 겪어야 했습니다. 그러다 마침내 첫 번째 약물이 승인되기까지 정말 포기하지 않은 연구자들의 끈기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. RNA는 이제 더 이상 언젠가 대박 날지도 모르는 그런 막연한 유망주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미 여러 약이 나오면서 그 효과가 입증된 하나의 완성된 기술 플랫폼이 됐다는 겁니다.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하나죠. 자, 이 강력한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어떤 병을 정복해볼까 하는 겁니다.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국내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. 지금 보시는 올릭스, 알지노믹스, ST팜 같은 회사들이 각자의 독보적인 기술로 이 RNA 전쟁에 뛰어들고 있거든요. 앞으로 이쪽 분야에서 뭐 큰 규모의 M&A나 기술 수출 같은 뉴스가 나온다면 아마 오늘 보신 이 이름들이 꼭 들어가 있을 겁니다.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? 자, 이렇게 해서 ADC, GLP-1 그리고 RNA까지 지금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세 곳을 모두 둘러봤습니다. 그럼 이 세 가지 큰 흐름을 종합해 봤을 때 과연 2026년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까요? 결론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. 먼저 약가 압박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제는 압도적으로 좋은 데이터를 가진 약만이 살아남는 데이터 전쟁이 될 겁니다. 두 번째, ADC에서 보셨듯이 치료의 패러다임은 점점 더 정밀하게 개인에게 맞춰지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. 세 번째, 비만 치료제 시장은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할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RNA라는 이 강력한 플랫폼 기술이 드디어 주인공으로 무대 중앙에 서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. 자, 이렇게 암을 정복할 정밀 유도 미사일 ADC, 우리의 삶을 바꿀 GLP-1, 그리고 거의 모든 질병에 도전할 수 있는 RNA까지 이 엄청난 기술들이 서로 경쟁하고 또 때로는 합쳐지면서 2026년의 의학 지도를 완전히 새롭게 그려나갈 겁니다.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과연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하고 싶으신가요?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